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연임으로 사실상 대권 가도에 올라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사법 리스크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민주당 새 지도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국민들이 대안 세력과 대안 주자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어떤 증거 없이 함부로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이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식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최 국장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쓰네요, 드디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판사가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서 재판을 해라.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를 겁박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김병주 의원은 없는 죄 만들면 국민적 저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있는 죄를 덮으면 국민적 저항이 없을까요? 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판 과정, 그 선거법 재판의 허위사실 유포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과 각종 증거들을 우리가 이미 저희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판사는 아니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다 뭐 국토부 공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육성도 있습니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꼭 판사가 아니라도 유무죄를 저는 충분히 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내려달라, 지금 이 얘기 아니겠어요? 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본인의 기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일종의 충성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자, 그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죄를 만들면 안 되죠, 당연히. 저기서 말한 국민적 저항에서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국민도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도 뭐 민주당에 가까운 국민도 있고 국민의힘에 가까운 국민도 있고, 결국은 뭐 중도층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다수의 국민을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물론 없는 죄 만들면 뭐 국민적 저항 있을 거죠. 그러나 있는 죄를 덮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우리나라 야당이기도 하지만 원내 제1당의 당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 주자로 또 유력시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사법부가 1심이긴 하지만 유죄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담 없겠습니까? 아니, 부담이야 있지만 있는 죄를 어떻게 덮느냐니까요. 뭐 물론 이제 판사들 중에서는 일부 이런 어떤 정치적 압박 뭐 이런 데에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물론 혐의가 소명되니까 뭐 꼭 구속 수사할 필요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자, 혐의가 소명되는 데다가 다른 것까지도 전부 다 뭐 배임죄니 뭐 성남FC 뭐 다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서도 남들은 다 구속영장 발부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건 뭐 저는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압박을 느껴서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있는 죄를 덮어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판사가 없다고는 제가 단정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판사라면 그보다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닌가. 저희가 보아온 사법부는 지금까지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